대한민국의 하늘 위에서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산 전투기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스스로 만든 전투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이 이름은 단순히 한 기종의 전투기를 넘어 자주국방과 첨단 기술력의 집약체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 이곳에서 열린 KF-21 양산 최종 조립 착수식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냈고 모두가 입을 모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입 무기의 소비국이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고 말입니다. 2022년 7월 KF-21은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한국항공 역사상 최초였고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빠른 성취였습니다. 개발 착수 불과 5년 만에 이뤄낸 성과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이후 KF-21은 수백 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기체 안정성은 물론 전자전 장비, 무장 운용 능력까지 검증해 나갔습니다. 단순한 시험 비행을 넘어서 실제 전장을 가정한 고난도 훈련, 스텔스 도료 성능 평가, 자동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 테스트까지 이어지면서 KF-21은 완성형 무기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와의 완벽한 통합은 한국이 자주국방의 길에 들어섰음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 기체를 활용한 다중표적 추적과 전자전 대응 훈련은 공군 조종사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한국이 이미 세계적 수준의 항공작전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국방부 공식 채널에 공개된 보라매의 수직 상승 장면은 단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방 전문 채널에는 수백만의 조회수가 쏟아졌습니다. 댓글란에는 이제 한국도 해냈다. 국산 전투기가 드디어 하늘을 지배한다는 찬사와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국가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해외의 반응은 더 뜨겁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KF-21을 4.5세대와 5세대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하이브리드 전투기라고 평가했고 블록 3단계에 도달하면 사실상 완전한 5세대급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 방산 관계자들 또한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와 대량 양산 능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KF-21을 라팔, F-16V, 유로파이터와 당당히 경쟁할 차세대 수출 전투기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라인은 이미 동체와 날개 결합을 완료했고 전자장비와 엔진 장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KF-21은 드디어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이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정규원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부장은 착수식에서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라매를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전략 플랫폼으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엔진 생산 능력을 확보해 두었으며 예상 수량인 168대를 넘어서는 규모의 생산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이는 돌발적인 해외 수요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체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기술력 과시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럽과 일본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항공 강국들조차 쉽게 따라오기 힘든 속도와 완성도로 등장한 KF-21은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이 지상전력뿐 아니라 항공전력 시장에서도 유럽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언론 또한 한국의 엔진과 레이더, 항전 장비까지 자립에 성공했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며 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자국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KF-21은 더 이상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라 완성된 전투기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산 전투기와 유럽산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KF-21의 등장은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 항공산업의 선도자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선언입니다. 하늘 위에 그려진 보라매의 궤적은 단순한 비행 기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무기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서막이 된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 내부의 성취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이 전투기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 메타디펜스는 한국의 공격적인 양산 준비를 경계하며
한국은 이제 지상전력뿐만 아니라 항공전력 시장에서도 유럽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럽의 전통 강자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수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KF-21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유럽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를 고려해왔지만 한국산 전투기가 제공하는 합리적 가격, 뛰어난 성능, 유연한 수출 조건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KF-21은 단순한 신형 무기가 아니라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은 더욱 예민합니다. 도쿄신문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통합하고 엔진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것은 군사 기술 자립의 상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추진 중인 FX 전투기 사업과 직접적으로 비교되며 일본 언론조차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자국 방산 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유일의 첨단 방산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지녀왔지만 이제 그 틀은 KF-21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완성도입니다. 엔진, 레이더, 항전 장비, 스텔스 도료, 무장체계를 통합한 결과물은 더 이상 시제기가 아니라 완벽한 전투기입니다. 방위사업청 한규봉 본부장은 양산 조립 기념식에서 보라매는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주력 전력일 뿐 아니라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완성을 넘어 한국이 세계 항공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받은 충격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3월 무기 수출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금기를 흔드는 전례 없는 조치였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군국주의 회귀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동맹국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모호한 설명으로 여론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략 전환의 배경에는 한국 KF-21이 촉발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본은 현재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GCAP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35년 완성. 그러나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달리 한국은 엔진, 레이더, 항전 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며 기술 자립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출 과정에서도 한국은 독자적인 협상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제3국의 승인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한 구조적 약점에 묶여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양국의 가장 큰 격차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NHK는 최근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 방산 성공의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이 방위 산업 발전을 견인했고 이는 곧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산 무기를 공개적으로 비웃던 일본 언론조차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한국을 교과서적인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가 다카하시 겐타로는 KF-21은 폭발적인 수출 가능성을 지닌 차세대 전투기라고 평가하며 F-28급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가격과 유지 비용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KF-21이 F-35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흔들리는 사이 폴란드,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은 오히려 KF-21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FX 프로젝트로 발을 뗀 사이 한국은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앞서가고 있는 셈입니다. 한 일본 군사 저널리스트는 서울 ADX 현장에서 KF-21 시연을 본 뒤 아직 양산 전 단계인데도 이미 일본은 따라잡혔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 터져나온 자조 섞인 평가였습니다. KF-21 보라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엔진 문제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이미 세계적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플랫폼으로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해온 제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설계권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출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3국 판매가 제한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는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도 핵심 부품에서 종속될 수 있다는 불안 요소로 지적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는 항공형 고성능 터보팬 엔진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총 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산업 강국으로 올려세우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검증된 미국산 엔진이 있는데 성능과 가성비가 입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에 도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항공기 기술 중에서도 가장 개발이 어렵다고 꼽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기체 성능과 조종사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만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파들은 한국이 아직 이 영역에서 선진국을 따라가기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산 엔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정반대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산 엔진 의존이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주 국방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국산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라팔 전투기 개발 당시 프랑스는 미국산 엔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독자 엔진 M88을 개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독자 항공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와 같은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시제기 6대는 이미 수차례 엔진 시험 비행과 이착륙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곧 국산 엔진 독자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은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에 도달했다고 발표하며 빠른 속도로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6번째 전투기 엔진 독자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막대합니다. 국산 엔진이 상용화되면 2050년까지 파생형 엔진 개발이 이어져 약 10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16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한 신소재 터빈 블레이드 개발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으며 램제트 기반 기술을 활용한 무인기 엔진 개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단순히 전투기 엔진에 머물지 않고 한국 항공산업 전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F414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독자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프터버너 장착 시 27,000파운드급 추력까지 확보 가능한 차세대 엔진 개발 계획은 이미 공개되었고 이는 KF-21뿐 아니라 차세대 국산 전투기와 무인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완전한 부품 국산화 없이는 해외 수출 과정에서 언제든 외부 정치 변수에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엔진 자립이 곧 한국 방산 수출 성공의 핵심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독일은 특정 무기 계약이 미국산 부품 10%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KF-21의 글로벌 수출 전략은 언제든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 국산화, 특히 엔진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 KF-21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체지만 엔진을 포함한 완전한 국산화를 달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비상은 단순히 한국 내부의 성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 전투기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특히 영국과의 협력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미국, 유럽 중심의 항공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동반자를 찾고 있었고 그 시선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 존 힐리는 취임 직후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지목하며 방산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한국은 이미 글로벌 군수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GCAP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는 더뎠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빠른 개발 속도와 높은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영국 국방 관계자들이 판보로 에어쇼에서 KF-21을 직접 확인했을 때 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속도와 품질이라면 협력을 고려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는 곧 영국 언론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3대 엔진 제조사 중 하나인 롤스로이스조차 한국을 잠재적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며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영국이 한국의 항공산업 역량을 전략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영국은 일본의 기술력에 실망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독자 전투기 개발을 시도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한 사이 한국은 이미 독자 플랫폼을 완성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국방장관과 조종사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KF-21 시험 비행을 참관한 장면은 국제 언론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순히 기체 성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수출 가격과 협력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무기 수출품이 아니라 국제 전략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뿐 아니라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방산업계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KF-21의 국제적 파급력은 일본의 고립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GCAP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영국은 점차 한국을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고 방산 협력을 강조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비교가 아니라 국제적 위상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추격자가 아니라 유럽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KF-21의 개발 속도와 국산화 의지는 국제적으로도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 국산화와 엔진 개발 추진은 해외 파트너들에게 안정적인 협력 환경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여전히 외산 부품 의존에 머물렀다면 주요 국가들은 장기적 협력을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산 레이더, 항전 장비, 스텔스 기술, 그리고 독자 엔진 개발까지 추진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자립형 항공산업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은 유럽 시장에서도 점점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장악했던 시장에 이제 한국산 전투기가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 유연한 협상 조건은 유럽 국가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KF-21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준비해온 자주국방의 꿈은 이제 국제적 협력과 수출 성과로 이어지며 그 궤적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F-21의 해외 수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과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한 부품 자립 없이는 수출 과정에서 언제든 외부 정치적 변수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독일은 특정 무기 계약이 미국산 부품 10%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KF-21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이 공들여 쌓아 올린 글로벌 수출 전략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 국산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이며 한국 방산 수출의 미래를 좌우할 열쇠가 됩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산 F414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능과 신뢰성은 입증되었지만 설계권이 미국에 있는 만큼 제3국 수출 시 언제든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섰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전략적 생존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자체 엔진과 부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KF-21은 진정한 의미의 자주 전투기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국산화는 단순히 위험 회피를 넘어 성능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해외 부품에 의존하면 소프트웨어 조정이나 무장 탑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국산화가 완성되면 한국은 자유롭게 개량형을 개발하고 해외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KF-21은 블록 단위로 성능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블록 1에서 기본 전투 성능을 검증했고 블록 2에서는 전자전 능력과 다중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 3단계에 도달하면 사실상 완전한 5세대급 전투기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필수적입니다. 부품 자립 없이 외산 의존에 머문다면 블록 3로의 진화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화 추진은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국산 엔진 개발만으로도 약 10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16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연구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은 무인기, 헬리콥터, 민간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항공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KF-21의 성공은 이미 수많은 해외 국가들에게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입증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값싼 무기로 치부되던 한국산 무기는 이제 합리적 가격과 높은 성능, 그리고 빠른 낫기라는 강점을 앞세워 국제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유럽,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F-35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의 가격과 유지비가 부담스러운 국가들에게 KF-21은 실질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전략적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공동 개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전략이며 이미 여러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 핵심 부품의 완전한 자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KF-21이 진정한 글로벌 전투기로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 조각